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8월 28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9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민진홍 작가님의 땡큐 파워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84쪽 21일 감사일지 작성 3주차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 들었으면 2주차까지 꾸준히 해온 감사가 서서히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맹목적으로 감사를 느끼려고 했던 마음에서 이제는 스스로 느끼게 되는 시기로 진입한 것이다. 감각이 빠른 사람은 자기 자신과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에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도 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긍정 심리학이 지향하는 최선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이다. 감사의 힘은 평범한 것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낼 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찾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그렇게 수많은 감사가 자신의 삶을 경이로운 마법의 세계로 이끈다. 감사일지를 쓰면 구체적으로 쓰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새롭게 배우게 된다. 커다란 덩어리를 잘게 쪼개서 그것들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 3주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어떤 일이든 능동적이고도 유동적인 활기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일지 2단계를 마치고 나면 자기만의 흐름이 생긴다. 그런 활기의 흐름은 삶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고 다음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로 이어진다. 흐름의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상황을 좌우하는 주체가 된다는 말이다. 21일 감사일지 3단계인 3주차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망까지 그려보고 그중 불운, 불행, 시련, 고난에 가까운 것들을 떠올려야 한다.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아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심리학적으로 가장 고난도의 갈등을 겪는 단계이기도 하다. 15번째 날 자신이 겪은 작은 불운을 상기하고 그것에 감사하기. 어떤 상황이나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이나 상황에서 비롯한 결과가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과거 그런 불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심각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비상금으로 산 주식의 수익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폭락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 이마에 작은 흉터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하다. 위의 예시로 제시된 것들은 달리 보면 불행에 가깝다.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변화의 시선은 불행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서 얻은 결과에 집중함으로써 가능해진다. 16번째 날 자신이 겪은 비교적 큰 불운에 대해 감사하기. 16일차 역시 사건이나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사건이나 불운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그런 불운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심각하지 않았음에 감사하는 관점의 전환 단계인 것이다. 가지고 싶었던 자동차를 사자마자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다. 몸이 좀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서 감사하다. 17번째 날, 가족이나 지인과 관련된 불운을 상기하고 본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3주차 3일차인 17일차에는 사건과 인간관계의 중심을 둔다. 여기서는 나와 밀접한 외부와 사회적 관계를 모두 조망해야 한다. 고3 수험생인 아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진로 고민조차 하지 않아 걱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건강함으로 감사하다. 직장 상사와 마찰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사소한 오해나 일 때문이니 해결 가능한 문제이므로 감사하다. 위의 예시는 불운의 대상을 나에서 다른 사람 또는 그 사람과의 관계로 넓혀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가족과 밀접한 지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의 시점은 현재에 둔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핀트를 맞춘다. 18번째 날, 불투명하고 다소 막막한 나의 미래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누구에게나 미래는 알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렇기에 불안하고 막막할 수도 있어 감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쉽지는 않다. 하지만 벌써 17일이나 감사일지를 써온 사람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직장에서 5년 후면 더 버티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다. 몇 년 후면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가 돼 등록금이 마련하기도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만큼 무사히 자랐다는 점에 감사하다. 3주차의 앞선 3일간이 주로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였다면 18일차는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점을 찾는 것이다. 이로써 시간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19번째 날, 불운했던 사건을 떠올리고 그 불행 자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누구나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 그러나 행복한 삶과 그것을 지속시키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다. 19일차에는 불운의 대상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과정을 가진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으니 당시의 이별에 감사하다. 건강이 악화돼 수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건강검진을 한 덕분에 더 큰 병을 막을 수 있었으므로 수술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 18일차까지는 그래도 더 나쁘지 않았음에 감사 정도에 머물렀다면 19일차부터는 불운 그 자체에서 역으로 감사할 점을 찾아내는 단계가 시작된다. 이는 무척 힘든 일이다. 괴로웠던 것 자체에 감사하라니. 하지만 감사란 원래 그런 것이다.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에 감사하는 것은 무기가 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요소에조차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인생을 바꾸고 성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것이다. 20번째 날. 타인과의 관계에서 못마땅했던 점을 떠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감사일지를 진행하다 보면 말이 쉽지 막상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많다. 맞는 말이다. 쉽지 않으므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며칠 감사일지를 작성했다고 시선이 단번에 바뀌는 일은 없다.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라면 당신은 굳이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것이며 나도 굳이 감사일지의 효과를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견디고 배려하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한다. 3주 6일차인 20일차에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이루었던 부분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당시 타인에게서 느낀 못마땅했던 점에 긍정적인 면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덕분에의 결과에 집중한다. 고등학교 때 친구의 지나친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반면교사 삼아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성격으로 변하면서 인기인이 되었으니 그 친구에게 감사하다. 아버지가 너무 권위적이고 독단적이라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경거망동하지 않는 성격이 됐으니 아버지와 교육 방식에 대해 감사하다. 21일 감사일지의 거의 막바지인 3주 6일차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만이었던 부분을 뒤집어서 그 안에서 감사할 일을 찾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 99%는 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나머지 1%를 채우는 과정으로 가보자. 마지막 21번째 날. 나 자신의 가장 대면하기 싫은 점을 상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조차 감사하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삶을 버텨나가기 위해 수많은 합리화를 시도한다. 어찌 보면 감사일지라는 것은 합리화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을 버텨나가고 견디는 원동력이 된다면 그것 또한 좋은 에너지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당신이 21일 감사일지의 진행을 따라 이 부분까지 왔다면 당신 자신의 어깨를 토닥여 주어야 한다. 때로는 타인의 칭찬보다 자신이 내미는 한 번의 손길이 더 위로가 되는 순간도 있다. 나와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일과도 같다. 3주차의 마지막 21일차에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철저하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장 싫은 부분,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부정적인 면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에게는 은근히 남의 불행을 바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중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점을 알고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에 감사하다. 계획도 없고 꿈도 없이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사소한 것에 행복을 찾는 내 모습에 감사하다. (3주차의) 마지막 21일 감사일지의 마지막 날에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 서고 있는 가면 안에 진정한 내 모습 중 가장 격렬스럽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싫은 것들을 끄집어 내어야 한다. 이를 역으로 뒤집어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 그 부분에 감사하는 연습을 위한 것이다. 단, 감사일지의 특성상 가능한 한 부정적인 또는 너무 적나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부정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이 모순되지만, 그렇기에 최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뭐뭐한 내 모습이 역겹고 토할 것처럼 혐오스럽지만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21일 감사일지의 효과. 감사일지의 목적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써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이는 어떤 문제를 낳게 한 것과 동일한 사고방식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오늘도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면서 내일은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시점부터 감사의 눈으로 바꿔서 감사의 프레임으로 재해석하여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감사일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다. 결국 내 존재 가치에 대한 발견과 인정, 그리고 받아들임. 그러나 끝내 다독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결말까지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 적기라는 글자의 음절 순서를 바꾸면 기적이 된다. 1주차에서는 하루에 한 개의 감사거리라도 좋으니 자신 내면에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발견하는 기적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다. 감사일지를 쓰며 많은 사람들이 찾은 공통점이 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놀랍게도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변화의 출발점은 모두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그 힘의 근원도 자신에게 있다. 감사일지를 3주 동안 매일 쓰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다.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쓰면 주위 사람들도 당신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는 것보다 감사를 꿈꾸지 않고 스스로 한계를 그어버리는 마음 자세를 진정으로 한탄해야 한다.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는 누구나 가능하다. 감사일지로 작성한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당신은 분명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21일 감사일지 작성 3주차에 대해서 읽어드렸고요. 내일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감사일지 마지막 편에 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편안하게 쉼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